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휘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글을 읽는 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케네스 박재 강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특목 자사고 관련해서 중학교 때부터 어떻게 학습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의 시험들이 이제 특목 자사고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한번 같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외대부고 하나고 대원외고 위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세 학교들이 아무래도 특목 자사고 학교 중에서 가장 탑에 속하기 때문에 이 학교들 이제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특목 자사고 특징, 두 번째 외대부고, 대원외고, 하나고, 내신 비교 분석해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수능 독해와 그리고 탭술 독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비슷한지 그런 부분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최상위권을 위한 중학교 영어 학습법, 그리고 마지막은 KNS 최상위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어머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특목 자사고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자사고에는 용인 외대부고, 그리고 하나고, 민사고, 상산고가 대표적으로 있고요. 특목고는 영재고, 과고, 외고, 국제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용인 외대부고, 그리고 하나고, 자사고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외고 중에서 이제 대원외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사고 학교별 특징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민사고 같은 경우는 정치 쪽, 그 정치 외교를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한테 굉장히 좋은 특화된 커리를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해외 대학으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가는 편이라 아무래도 이 학교는 조금 문과를 선호하는 학생들이 많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대부고와 하나고는 이과에서 굉장히 이제 센 학교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과 계열이 이제 70%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과 계열에서 진학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산고는 필독 도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시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도서 활동을 프로그램화해서 이제 그 학교만의 이제 대표적인 어떤 그 독서를 많이 한다라는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잡아볼 수 있고요. 일단은 이 학교, 특목 자사고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강점을 보시면 일반고 외 교과목 그리고 다양한 커리큘럼 학교 차원의 지원이 굉장히 많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주신다. 그래서 학교에서 진로 탐색을 위해서 힘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최신 이제 입시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2024년 이제 서울대 합격 순위입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외대부고가 가장 많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대원외고, 세 번째가 하나고인데 조금 특징을 보면은 사실 외대부고와 하나고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과가 굉장히 센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조금 문과 성향이 강하다 보니까 사실 이 대원외고가 이렇게 상당히 순위권에 들어간 게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에 조금 강점이지 않나. 문과의 성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가 이제 이과 계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원외고가 수시 정시 포함해서 서울대 합격생이 많다라는 거는 이 학교만의 어쨌든 굉장히 입지가 두드러지게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사고의 특징을 좀 보여드리면요. 일단 수능 준비를 굉장히 탄탄하게 해서 이 수능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행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고 커리큘럼과 다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특화된 대회, 독서 활동이나 학생 개개인에 대한 어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고등학교 자체를 면접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서류 전형이 통과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통해서 이 학생이 자기주도 학습이 제대로 되는 학생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2학년, 이제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내신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학년 때는 아무래도 자유학기제 때문에 이 학생들이 내신을 많이 안 보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때부터 슬슬 이제 내신을 반영을 보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이제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이제 내신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1학년 때는 사실 조금 느슨하게 공부했던 친구들도 2학년 때 올라가서는 좀 타이트하게 내신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는 이제 서류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합격이 되면 이제 2차 면접과 그 다음에 서류로 반영을 합니다. 일단은 자사고 같은 경우는 성적과 출결 외에는 서류 제출이 불가하기 때문에요. 출결도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고 또 성적 관리도 굉장히 잘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소서 면접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 자소서를 토대로 면접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학생이 얼마나 중학교 때 많이 이제 책을 독서를 했고 얼마나 자기의 그런 것들 내면들을 탄탄히 쌓았는지를 이런 면접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자기의 경험이 되도록 충분한 활동을 하고 충분한 독서를 하는 게 면접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 2, 3학년 간단히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중1 때는 일단은 중요한 게 이제 자유학기제이다 보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일단 공부 습관을 형성을 해놓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입시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제 공부를 더 많이 이제 탄탄히 해놔야 되는 부분이 사실 중1 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1학년 때는 사실 내신이 없다 보니까 정규 수업이든 뭐든 꾸준히 계속 1년 동안 쭉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이제 뭐 내신이 없다라고 해서 시험이 없다라고 해서 그냥 정말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제 2학년 때 올라가서 이제 시험 대비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공부 습관,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좀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힘들어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1학년 때, 2학기 때 많은 학교들이 이제 시험을 내신을 쳤습니다. 안 본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시험을 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시험이 처음이잖아요. 시험이 처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실수들을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아무래도 이제 시험 보는 어떤 스킬도 그렇고 시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친구들은 조금 좀 이런 지금 저희가 이제 정규 수업 때 계속 데일리 테스트로 리뷰 테스트를 보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시험에 계속 익숙해지는 연습을 좀 하는 게 필요로 해 보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내신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부터 3학년 2학기까지 내신을 반영하기 때문에 국영수사가 다 A 유지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다양한 활동 참여를 해서 면접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어쨌든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형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목표, 곡을 선택을 하고 성적 관리 그리고 서류와 면접, 자기소개서 준비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게 될 건데 어떤 인성 같은 거를 또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면접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이런 것들을 뭐 한 번에 준비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중학교 때까지 탄탄히 이제 잘 쌓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외대부고를 조금 많이 저희가 좀 어떻게 좀 많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학교긴 한데요. 이제 이번에 용인외대부고에서 수능 만점자가 유일하게 배출이 나왔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시면 문이과, 수시와 정시가 모두 강한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17명에 달하는 수능 만점자 배출을 했고요. 의학 계열 진학이 굉장히 많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수능이었던 2024년에 유일한 수능 만점자를 배출을 했고요. 수시, 정시 포함해서 서울대 합격자 실적 1위가 되겠습니다. 이 학교는 굉장히 커리큘럼 자체가 수준이 높고요. 심화 과목 배움의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확정이 되었죠. 그래서 입시가 바뀌는 시점에서 더 주목하기 좋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까지 계속 입시가 바뀌면서 가장 발빠른 대응력을 보여준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수준 높은 동아리 활동 그리고 발표 프로젝트인데요. 영어 교내 활동과 그 동아리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글쓰기나 말하기 대회들 상당히 다양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고교 절대평가가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같은 등급이어도 좋은 학교의 높은 등급을 뽑도록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어쨌든 딱 봤을 때 이 학교의 특징들을 보여주는 학교입니다. 사실 뭐 특목 자사고가 대체로 이 학교의 특징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커리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학교 출신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학생들의 동기부여와 성장에 큰 도움이 되는데 이제 외고가 아닌 자율형 사립고이므로 영어뿐 아니라 여러 과목, 탑 과목을 또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이 학교의 이제 모토가 바로 자율성, 인성, 창의성을 강조하는 학교입니다.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바라보는 모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용인 외대부고 이제 영어 내신 23년 1학기 기준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상당히 독해와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는 문법은 출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독해와 어휘 위주로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학교를 지금 보시면 객관식으로 다 나왔죠. 객관식으로 다 100% 나왔고 이번에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에서 출제가 된다. 근데 이 외부 지문 자체가 외부 시험 범위 자체가 상당히 이제 많은 범위를 갖고 있고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원서를 읽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독해는 뭐 당연히 이제 중요하다라고들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어휘 2%를 보시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지금 달하고 있습니다. 이 어휘를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또 까다롭게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내가 외대부고 진학을 하고 싶다. 사실 외대부고뿐만 아니라 다른 특목 자사고를 다 진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꼭 이 어휘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수능 그리고 토플 그리고 그 이상의 탭스 단어까지 암기를 해서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중학교 때 탄탄히 충분히 많이 노출시켜 놓고 많이 확장을 해 놓은 상태에서 학교를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 범위가 상당히 이제 다양한 메타리얼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이제 내신을 보면 이제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휘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수능 토플 어휘는 물론 그 이상의 탭스 고난도 어휘까지 암기가 필요로 하고요. 뭐 외고 수준 이상의 고급 어휘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어휘 문제가 나오는데 뭐 동의어 아니면 빈칸, 영영 어휘, 문맥 어휘 등의 어휘 문제를 다양한 이제 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요. 배우지 않은 어휘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어휘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이들이 일단 먼저 기본적으로 이 어휘에 대한 이해 지식이 상당히 많이 있어야 충분히 이제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험 유형입니다. 맥락 적합성 5문제, 문장 완성 3문제, 유의어 5문제, 영영 불이 1문제. 그래서 어휘가 단독으로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독해 지문 안에서 그 어휘를 골라야 되는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어휘 아니면 형태가 비슷해 보이는 어휘 출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 거 한번 보면은 뭐 사실 이제 저희 정규반에서 위에 반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많이 맞출 수 있을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제 원문에 이제 어디블하고 혼동할 수 있는 어휘인 에디블을 변경을 해서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들을 출제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이제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그런 어휘가 출제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어휘는 아이들이 이제 조금만 정규반에서도 그렇고 조금만 이제 단어에 암기하는 게 좀 약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게 사실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휘에 대한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는 친구들한테 유리한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등학생 때는 이제 타 과목으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어휘가 엄청 어려워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시간 투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때부터 고급 어휘를 확장하는 게 필수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제 중1 때는 조금 전체적으로 그 단어 책을 조금 어려운 책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아이들이 어쨌든 중2에 올라가면서부터 내신 정규 한 달 건너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단어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수능에 관련된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고급 어휘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내신 한 달 할 때는 사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정규에 사용하는 그런 단어책을 보는 시간이 거의 없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1 때는 조금 좀 어려운 상위 버전의 어떤 그런 단어책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중2 때부터는 레벨에 맞춰서 그 어떤 수능 단어책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최대한 높은 수준의 어휘를 좀 확장을 시켜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어휘 이제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이제 어휘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문맥상 이 문장에 나와 있는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야 될지 근데 이런 게 사실 이제 탭스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휘들이 다 이제 탭스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번 예시를 하나만 볼까? The businessman thought there was a 빈칸 among his coworkers to get him fired 이렇게 나왔는데 문맥상으로 이제 판단을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문장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대다수의 이제 저희 정규반 친구들은 다 이해를 할 건데 그럼 빈칸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뭐냐? 바로 conspiracy이죠. 이건 이제 그 모함 같은 거니까 뭔가 이제 이 한 사람이 이 사업가가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이 동기들 같이 이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 그를 이제 fire 해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음모가 있을 거다, 뭐 모함이 있을 거다, 음모가 있었을 거다라는 의미로 이제 답이 3번 conspiracy로 들어갈 건데 일단은 지금 단어를 모르면 아예 풀 수 없고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에 대한 어휘를 출중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문장에 대한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를 고른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definition 그 정의가 잘못된 단어를 고른다던가 이런 식으로 정말로 다양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외대부고 이제 독해 보여드리면요. 독해 부분은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문법이 출제가 되지 않고 독해와 어휘가 거의 이제 다 이루고 있었잖아요. 독해는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문학 뭐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다양하게 이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문학에서 이제 시, 소설, 고전 등의 이제 다양한 범위로 출제가 되고 있고 연설문 이런 것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과생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이과생들이 어쨌든 이런 글을 문학을 읽는 데 있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은 이제 이런 다양한 문학 작품에 대한 수용성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글의 의도 파악이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제 문장별로 조금 의미를 파악을 하면서 이게 왜 글쓴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계속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출제자가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이 글쓴이는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는 자꾸 물음표를 던지면서 내용을 이해하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수능 함의 추론 문제 유형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아까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밑줄 친 부분을 바꿔서 쓸 수 있는 표현 뭐 그런 걸 물어봤었더라면 이제 독해 지문에서는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 그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일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 내용 그 독해 지문에 있어서 맞는 의미, 맞는 이제 내용적으로 맞는 게 총 몇 개이냐 그런 것들이 이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안 좋아하는 문제죠. 꼼꼼하게 읽어야 되고 그 정확하게 선제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히 해석해야 되고 그거를 또 모두 골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꼼꼼히 글을 읽어야 되는 거를 학생들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비문학 지문을 분석하듯이 지문을 꼼꼼히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능력을 요구로 하고 있고요. 이제 SAT나 이제 GRE 그런 장문 독해에 대한 아이들이 이제 읽는 데 있어서 부담을 없도록 좀 많은 그런 글을 미리 좀 읽는 그런 연습이 훈련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학교에 이제 국제반이 있기 때문에 그 국제반 선생님들이 영어 문제를 출제해서 그 영향이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이 아이들이 이제 수능 단문 독해를 넘어서 이제 장문 독해까지 조금 아이들이 수용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되고요. 수능 고난도 킬러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험 유형을 보면 이제 수능 유형과 비슷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있고 학교 고유 유형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 숙지를 전체를 포함해서 요런 15문제 그리고 수능 유형 7문제 이렇게 혼합형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수능 1등급은 일단 필수로 받아야 되는데 이 수능 1등급이 또 생각보다 아이들이 영어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또 아이들이 쉽게 1등급을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의대 준비생들이 많고 이과 계열의 성향이 강한 친구들이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안 하다가 이제 수능 1등급이 안 나와서 최저 등급을 못 맞추는 경우, 그런 경우를 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1등급은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계속 수능 그 모의고사는 계속 과목을 잃지 않도록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제 중3 때까지는 좀 1등급을 최대한 다 맞춰놓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유지하는 학습 방향으로 가면은 무난하게 이제 1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수능 준비는 물론 글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이 필요하고요. 중학교 때부터 문장 구조에 대한 이해와 독해를 깊이 있게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독해 문제를 한번 보시면 어떤 맥락상에 있어서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의미를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사실인 거, 이 말에 대한 사실인 거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내용상 일치하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고른다든지 아니면 일치하는 것들을 모두 고른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사실 문법을 출제를 한 적도 있지만 출제를 아예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제 출제를 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문법 문제가 나올 경우 이제 심층적으로 정확한 개념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독해를 하든 문법을 위해서든 기본적인 문법 베이스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확한 독해를 위한 문법은 이제 필수 요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성문 기본, 어느 정도 중학교 과정의 문법을 한다, 중2, 중3 과정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성문 기본, 고등 입문 과정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문 종합에서 고전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어떤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에 대한 수용성이 필요하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성문 종합의 장문 독해를 통해서 그 문장 안에서 이제 또 문법을 끄집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수업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일단은 독해를 제대로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 기본 요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이 학교는 사실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문법에 대한 필요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독해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다, 기본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어가 아니라 문장별로 밑줄 그어져 있어서 스스로 어법 사항에 대한 개념을 꺼내서 적용시킬 수 있는 문제의 어법 혼합형의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외대부고의 내신 출제 경향 및 대비입니다. 그래서 고급 탭스 단어들로 이루어진 고난도 어휘 문제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어휘의 확장을 해놓는 게 일단 필수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장르의 고급 텍스트들이 선정이 됩니다. 시, 소설, 연설문,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글을 읽는 데 있어서 부담을 안 느끼는 그런 훈련이 일단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글의 유형 관련된 배경 지식 등이 활용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어휘, 어법, 추론이 동시에 등장하는 융합형 문제들이 고난도 문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단어의 어떤 품사나 아니면 그 맥락상, 독해력과 그리고 어휘, 그리고 어법 이런 세 가지가 총융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요. 문법이 나올 경우 원리상의 심층적이고 정확한 개념을 묻는 어법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원외고입니다. 이번에 이제 말씀드리는 3개 학교에서 서울대에서 1, 2, 3위가 다 나왔는데요. 그 두 번째 서울대 2024년 서울대 합격 실적 2위가 바로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어머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탑 외국어 고등학교가 될 거고요. 서울대 합격 실적 이번에 2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에 수시 최초 24명에 이어 정시에서 21명의 최초 합격자가 나오면서 총 45명의 합격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외고 중에서 이제 랭킹 1위의 외고가 될 거고요. 이제 높은 입학 커트라인을 갖고 있다. 이 학교의 특징은 이제 문이과, 수시와 정시가 모두 강한 외국어 고등학교고요. 통합수능 이후에 수학에 따른 유불리가 극대화되면서 정시에서 사실 문과가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시 합격자가 확대된 이 대원외고는 일반 타 학교들보다 조금 더 높은 어떤 다른 이제 입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연계 대비 인문계가 상대적으로 조금 서울대가 이제 통로가 이제 좁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서울대 입시의 배경과 통합 수능에 따른 문과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는 흔들리지 않는 교육력을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 학교 내신을 한번 보면요. 이 학교도 이제 독해, 그러니까 특목자사고는 일단 독해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왜 일반고 같은 경우는 문법과 독해가 비등비등하게 나오는 학교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법의 강요성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내신을 볼 때 이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독해, 이 독해력, 문해력 이런 것들을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해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아무래도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다 보니까 이 독해력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뭐 어휘나 그리고 서술형 뭐 등등 어법 문제도 출제가 많이 꽤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양하게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특징은 이제 듣기는 중간고사에만 따로 듣기 평가를 실시했고요. 이제 어법 문제, 그러니까 본문 변형이 좀 심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이 학교의 특징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변형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 하고 있는 친구들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어떻게 출제를 되었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일단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다 싹 변형으로 출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지금 보통 내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준비를 할 때 그 지문을 미리 사전에 공부를 하고 그 지문을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외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쭉 보잖아요. 근데 그럴 수가 없도록 많은 부분에 절반 이상의 어떤 부분을 아예 변형 문제로 내거나 뭐 글을 추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처음 이제 딱 시험장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다시 읽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상의 부족함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문제의 출제는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해에. 그래서 윗글에서 뭐 트리티아 베이가 언급된 이유, 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선지가 영어로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윗글을 읽고 잘못 이해한 학생은 몇 명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일단은 1학기 때는 이 영작이나 어법 서술형이 까다롭게 출제가 되었고요. 2학기 때는 거의 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변형된 객관식 문항이 나와서 지문을 새로 다시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아이들이 시간적 여유가 조금 부족한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막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엄청 어려운 거는 아니나 좀 시간적 압박이 있어서 아이들이 한 번 읽으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좀 그런 시험 유형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어법상의 문제들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이 학교는 어법도 충실히 학습이 된 친구들이 이제 점수를 잘 나오겠죠. 그래서 밑줄친 부분 중에서 이제 어법상 틀린 거는 뭐냐? 조금 위에 부분 좀 잘린 건데요. 어쨌든 긴 지문 안에서 밑줄친 부분에서 그냥 하나의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문장의 구조 그리고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단위별로 끊어서 문법적을 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어져 있는 단어를 가지고 문맥상 맞도록 그리고 어법상 맞도록 이렇게 쓰는 그런 단답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원문의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고요. 원문을 대폭 수정해서 새로운 지문을 추가한다거나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지문들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형, 서답형, 요약문, 완성 문제 등 수능 유형과 고유 유형이 혼합된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고요. 영문법에 대한 폭넓은 학습을 통해서 주요 구문을 활용할 영작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원외고를 가겠다, 대원외고를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일단 서술형 준비 탄탄히 해놓으셔야 되고요. 영문법 무조건 기본적으로 다 모든 챕터에 해당하는 개념들이 다 정확히 자기가 갖고 있어야 이제 문장 안에서 어떤 문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구나 그거를 이제 스스로 머릿속에서 꺼내서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틀을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출제 범위 밖의 고난도 외부 지문을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탭스나 토플이나 어떤 고난도 어휘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고등학교고요. 이 하나고등학교는 서울대 수시로만 따지면 이제 합격 1위입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이제 총 정시, 수시 다 합치면 2024년 서울대 합격 실적 3위였고요. 수시 최초 29명, 수시 추합 2명 포함해서 정시 최초 6명으로 총 37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수시 합격 성과로는 하나고가 총 31명으로 서울대 합격한 그 인원이 가장 많고요. 학기당 외출이 제한될 만큼 좀 강력한 학교 시스템 중심의 어떤 수시 체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정시 40%에도 불구하고 이 학교에 굉장히 여전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최신 교육 트렌드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특색 있는 교과목 그리고 비교과 활동 다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평가 속에서도 하나고의 학생부는 좀 티가 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하나고는 굉장히 이제 트렌드하고 굉장히 자기 학교의 어떤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특목고든 자사고, 특목자사고든 이런 학교들의 특징들이 자기네들의 학교의 이런 스타일들을 많이 녹여내고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서술형에 강한 친구들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조건에 맞춰서 이 학생들이 좀 내용을 자기가 이제 어떤 글에 대한 설득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글의 내용에 대한 요약을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이제 영작, 어떤 미니 에세이처럼 녹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지금 이게 배점 답지에 해당하는 어떻게 이제 카운트를 할 건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미니 에세이를 써낼 수 있어야 되고 문법적인 건 오류나 혹은 철자 오류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감점이 되기 때문에 문법을 기반으로 서술형을 잘 할 수 있는 친구들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교는 일단 서논술형을 충분히 자기의 말을 잘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학교는 이제 상당히 어렵고 미니 에세이처럼 시험의 배점이 높은 라이팅이 들어간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문법 문제가 많지는 않으나 이제 라이팅의 문법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일단 필수로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 고급 문장 해석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문법 지식이 탄탄해야 됩니다. 상당히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지문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고급 어휘나 고급 문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법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글쓰기, 그리고 수준 높은 어휘 암기, 꼼꼼하고 정확한 고급 문장 해석 등 고급 영어 수준을 위해서 감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체계적인 학습이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요. 대학 수준의 원서나 성인용 원서, 고전 원서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이 좀 수준이 높은 원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준이 높은 어떤 원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기네들이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누군가한테 뭔가를 설득하는 그런 개인의 어떤 의견을 나타낼 수 있는 거를 글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어야 이 학교에서 영어가 충분히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극상위권은 그래서 필수 요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바로 수능 1등급을 필수로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이제 중학교 때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이 이제 길러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문법 적용을 통한 구문 이해. 아이들이 제일 이제 문법을 공부를 할 때 그냥 챕터별로 이제 그 문법에 대한 개념만 암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독해의 지문을 읽고 어떤 내용에 대한 해석이 내가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일단 그 문법 구조를 자꾸 파악을 하면서 이 문장 한 문장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도 수준의 탭스 어휘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어휘에 대한 확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넓은 범위의 탭스 어휘를 암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은 탭스를 가지고 수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사실 그 상위권에 있는 고등학교 내신에서 탭스 유형과 비슷한 그리고 탭스 어휘를 사용해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탭스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실 뭐 중학교 때 내신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올라가서 그 갑자기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내신이 갭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럼 그 갭을 메꿀 수 있는 게 사실 어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과 비슷한 유형으로 이제 탭스의 독해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수능보다는 유형이 조금 비슷은 한데 조금 더 어려운 논리적인 어떤 사고 형상이 필요로 한 그런 지문이 텍스트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신 독해 및 문법 변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해나 문법에 이제 탭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독해 같은 경우는
이 굉장히 문제가 뭔가 지문이 긴 게 아니라 지문은 상당히 짧은데 그 한 지문 한 지문에 있어서 논리적 전개가 매끄럽다라는 생각이 잘 안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논리적 전개가 뭔가 계속 설명으로 설명글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빈 공간을 스스로 이게 이거고 이렇게 흐름이 전개가 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이제 어떤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그냥 단편적으로 딱딱 끊어졌다라고만 생각을 하면 이제 논리적 전개에 대한 이해가 아이들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추상적인 글에 대한 이해를 잘 아이들이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딱 설명글이면 차라리 토플처럼 설명글이면 그냥 어떤 문장에 내가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그 다음 문장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데 수능이나 탭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능보다는 조금 더 탭스가 조금 더 이제 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빈 공백, 논리적인 어떤 빈 공백을 스스로 메꿔가면서 글을 읽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이용을 해서 지문을 길게 만들어 이제 한 문제로 출제를 해서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는 어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지문을 하나를 넣고 그 지문에서 아까 대원외고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외에 부수적으로 사이드로 더 지문의 내용을 길게 만들어서 그 내용을 이제 새로 읽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유형과 그리고 전체 지문의 내용의 정확도를 요구하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독해 어떤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어쨌든 뭐 탭스든 수능이든 아니면 다양한 글을 읽어서 글을 빨리빨리 읽을 수 있는 훈련을 길러야 되는데 이 글을 읽는 거는 사실 뭐 쉬운 글을 읽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논리적 전개를 스스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메꿀 수 있는 그런 글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혼합된 어법사항의 개방형이 중학교 때와는 다르게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이제 중학교 때는 어떤 범위가 딱 한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 범위가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로 모든 어법 사항의 개념들이 다 문장 안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문장들에서 스스로 이제 어떤 문법에 대한 그 얘기구나 라는 걸 스스로 꺼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변별력을 두는 시험에서 이 변별력을 두는 게 바로 이제 내신형이잖아요. 그 내신형 부분을 자기가 이제 메꾸려면 그 문법에 대한 개념이 어쨌든 무조건 있어야 사실 서술형 영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탭스로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일단 탭스 독해와 어휘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탭스 같은 경우 이제 대치 일반고나 아니면 이제 특목 자사고의 탭스 어휘를 반영하는 그 빈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관용적 표현이나 아니면 혼동하기 쉬운 그런 어휘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보다는 문맥 안에서 쓰인 상대적인 의미를 중시하고 있는 어휘들, 그리고 수능 킬러의 문항에 완벽 대비할 수 있는 유형이 비슷하게 나오지만 조금 더 어려운 부분들이 바로 탭스 독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빈칸 추론, 뭐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혹은 글의 순서, 아니면 어휘에 쓰인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워하는데, 이제 탭스에서 보면 이제 수능과 그리고 탭스에서 그 수능의 번수, 그리고 탭스에서 어떤 챕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유사하고 어떻게 비슷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수능이고 이게 탭스인데요. 지금 상대적으로 보면 수능보다 탭스가 조금 더 짧아 보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글이 길다고 해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아니고 짧다고 해서 뭐 쉽게 느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짧으면 짧을수록 그 논리적인 그 공간이 오히려 떠요. 그 흐름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문장별로 들어가 있고 정확히 한 문장을 소중하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탭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수능보다 조금 더 어휘도 어렵고요. 그리고 논리 전개가 조금 더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친구들은 사실 수능 1등급이 어느 정도 나오는 친구들은 그 위에 이제 탭스 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독해 훈련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론 유형입니다. 어구의 어떤 함축 의미 추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밑줄 친 부분에 이제 쓰임이 뭐냐. 그리고 요 탭스 같은 경우는 이 서포 펀치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여기에 밑줄이 그어졌다라고 보면은 이제 수능이나 탭스가 비슷한 어떤 함의 추론에 있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선지에 대한 게 사실 점차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는 어떤 지문 텍스트에 대한 내용의 이해보다는 선지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되고, 이 선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냐, 그거 가지고 사실 문제를 많이 이제
어렵게 좀 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탭스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할 수 있느냐, 1차적으로 텍스트에 대한 이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선지에 대한 이해, 그거를 같이 이제 맞물려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입니다. 사실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적인 어떤 공백이 뜨지 않도록 아이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읽으면서 내용상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는 걸 골라야 되는데, 특히나 지금 수능이나 뭐 탭스 같은 경우에서도 문장별로 정확한 해석이 돼야 감이 아니라 그냥 찍는 문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독해 같은 경우 사실 아이들이 감으로만 접근하는 친구들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맞추려고 하면은 정확한 독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은 문장별로 아이들이 어디까지가 주어고 이 주어부에 해당하는 동사가 뭐고 이게 정확히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읽는 친구들, 별 생각 없이 그냥 읽는 친구들, 감으로만 믿는 친구들, 그냥 쓱 보는 친구들은 사실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확한 독해를 위해서는 문장별로 정확히 읽는 그 훈련이 들어가야 된다. 극상위권을 위한 학습 필수 조건입니다. 이번에 수능 그 만점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의 지문을 읽을 때 이 글쓴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질문, 문제에 있어서 이 출제자가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 사실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목들도 일단은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가 상당히 이제 좀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국어에 굉장히 이제 약한 친구들은 사실 이 영어 독해에서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도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이제 수능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이제 아이들이 풀어보잖아요. 그럼 풀어봤을 때 만약에 정말로 마지막 그 장문 독해에서 틀리는 친구들, 장문 독해에서 틀리는 친구들은 영어의 문제다. 영어의 문제고, 그 빈칸 추론에서만 조금 틀리거나 아니면 추론의 문제에서 조금 약해서 틀리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은 영어를 떠나서 어떤 논리가 약하거나 국어가 약한 친구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한국말을 보여줘도 잘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말을 보여주고 그 한국말 국어로 된 거, 한국말로 된 거를 읽었을 때도 내용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는데, 그 친구들이 영어를 가지고 하려면 사실 당연히 똑같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많은 글을 읽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책을 많이 읽고 사실 어쨌든 특목자사고를 진학을 생각이라면 굉장히 많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글을 읽는 거에 대한 훈련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일단은 이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글을 이해하고 이렇게 하려면 글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첫 번째, 많은 책을 읽을 것, 그리고 국어 실력을 향상시켜 놓을 것, 그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영어에 대한 어떤 학습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휘, 아까도 계속 강조했었던 부분들인데요. 이제 어휘 확장 필수, 토플, 탭스, 수능 등 이 다양한 어휘를 확장시켜 놓는 게 중요하고요. 비연계 어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에 대한 대비는 사실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원서 강독, 토플, 탭스를 통한 다학적 시각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강의 아닌 정확한 글의 내용 이해 및 논리적인 독해 실력, 그리고 내용 요약을 해보는 거를 자꾸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이제 탑반에서도 계속 제가 시키는 부분들이 글을 읽고 글을 지문에 대해서 내용을 자꾸 요약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이 글의 방향성이 제대로 내가 이해를 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내가 간단하게라도 자꾸 지문을 읽고 그 내용을 스스로 요약을 해보고 그걸 대조해보고 비교해보고, 그렇게 해서 자꾸 내가 글을 제대로 읽고 있는지를 좀 비교해보고 판단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요약을 자꾸 해보는 그런 습관들을 가지면서 논리 전개를 내가 한번 흐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제대로 된 독해와 문법 및 서술형에서 필수인 이 문법은 일단 정확한 개념을 먼저 암기를 하고, 이 문법이라는 거는 문제를 풀어서 다 맞추는 게 문법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책을 덮어놓고 내가 챕터 1에서 내가 뭘 배웠다, 그러면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걸 말로 뱉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이거를 덮고 아무것도 없는 종이에다가 쓰거나
그걸 내가 내용을 다 적어보고 그 개념을 다 적어보고 내가 못 쓴 부분이 있네? 그러면 그걸 다시 책을 보고 다른 색 펜으로 그 부분을 메꾸고 그 부분을 다시 암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알고 있는 거를 그냥 문제 풀고 끝 이게 아니라 알고 있는 개념을 써보고 그거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아, 내가 진짜로 제대로 암기를 하고 있구나. 거기까지가 이제 문법에 대한 개념이 완성이 됐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도 이제 정기평가를 보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사실 저희가 뭐 리뷰 테스트를 보거나 할 때는 어떤 개념에 대한 암기를 해야 저희가 서술형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친구들이 어쨌든 단편적으로는 그렇게 그때그때 공부해서 쓰다가 갑자기 이제 그 정기평가를 보거나 뭐 최상위 모의고사를 보거나 할 때 이제 시험에서 이제 객관식으로 딱 보여주면 그때는 어쨌든 아이들이 그때부터는 다시 뭐하죠? 그 개념을 잊고 그냥 감으로만 또 접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사실 이게 감으로 이제 가기보다는 자기가 개념을 다 머릿속에 완벽히 되어 있으면 그걸 내가 감으로 하려고 하다가도 오히려 그 개념이 다시 상기가 되면서 문제를 바로바로 이제 풀 수 있는 이게 딱 공식화돼서 문법이잖아요. 법이기 때문에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공식처럼 딱딱딱 암기해서 바로바로 그 공식 틀에 대입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기계화될 정도로 개념에 대한 암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어법 혼합형에서든 아니면 독해에서든 내가 정확한 해석이 들어갈 수 있고 정확한 문법적인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중2 때 이제 탑반의 커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정규 전체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탑반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월 2일에 개강이 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규반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수능 기본, 수능 완성, 수능 심화, 그리고 수능 최상위, 의대자사, 외고전사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말 신기하게도 이 반에 딱 들어가는 레벨별대로 정기평가로만 보면 그 정기평가의 점수들이 정말 학생들의 점수들이 딱 이렇게 편성이 딱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지금 중1 기준으로 프로반을 말씀드리면 그 프로반의 친구들의 그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3 수능 모의고사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은 3등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3등급 기점으로 그 위에 반, 의대반은 이제 2등급, 그 다음에 뭐 대원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1등급 요 정도 이제 점수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탑반이 이제 중2 때부터 외고전사 반으로 가고요. 의대자사고 그 다음 반이 의대자사, 그 다음 수능 최상위, 그 다음 수능 심화, 수능 완성, 수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극상위권은 이제 의대자사 그리고 외고전사 요 두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 두 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의대자사고 반은 일단은 목표는 이제 흔들림 없는 강남권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 최상위권을 완성하는 목표 반으로 그 커리가 짜져 있고요. 이 반 같은 경우는 문법 같은 경우 이제 고등 문법이 진행이 됩니다. 고등 문법이 진행이 되고 독해 같은 경우는 고3에서 고3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고3 중에서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을 이제 풀어볼 건데 수능 최다 오답, 변별 문항, 그리고 경찰대 등의 어떤 기출 그 난이도가 더 높은 그런 기출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또한 이제 고등 문법 정리 그리고 탭스 문제풀이로 고등 내신 고난도 유형을 완성하는 반이 의대 자사고 반입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은 월금반 그리고 화목반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고요. 토요일은 오전 오후반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월금반 그리고 화목반은 주 2회다 보니까 주 1회 시간보다는 짧지만 요 두 번 하는 걸 이제 한 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주말반은 총 4시간으로 시간은 조금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외고전사반입니다. 외고전사반은 특목고 최상위 1% 목표로 하는 반이고요. 대원이나 한영이나 대일외대부고 1등급을 위한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는 수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반 같은 경우의 특징은 일단 문법에 대한 어떤 개념 정리를 처음부터 막 이렇게 꼼꼼히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잘 하는 친구들로 형성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개념을 탄탄히 쌓아 올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 대한 어떤 문제풀이 위주나 그리고 탭스 실전 문법이 바로바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성적은 너무너무 잘 나오고 이번에 입학 테스트나 혹은 정기평가를 봤는데 내가 너무 점수는 잘 나왔다. 근데 나는 문법이 뭐 거의 처음이다. 문법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면 난 문법이 너무 약하다. 그러면 외고전사반이 아니라 그 아랫반으로 들어가서 일단 문법을 어느 정도 같이 보완하면서 수업을 듣는 거를 추천해 드려요. 이 반 같은 경우 일단 문법이 어느 정도는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친구들을 문제풀이하는 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독해는 이제 고3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 위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휘나 뭐 듣기나 뭐 독해나 뭐 이런 것들이 어쨌든 탭스 수준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좀 중1 때 만약에 내가 이제 외고전사 반에서 대원하나 반에서 수능도 했고 토플도 했고 SAT도 했다. 그런 친구들이 이제 넘어가서 탭스로 수업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탭스 실전 문법, 수능 어법을 통한 문법 실력 완성, 추상위권을 위한 어휘 확장 수업, 탭스 GRE 등을 사용해서 이제 어휘 수업을 들어갈 거고요. 외고 전사고 입학 후 1등급을 선점을 위한 추론 능력 함양, 그리고 성문 종합 영어로 이제 장문 독해 강도.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법 파트 부분에서 말씀드렸었을 때 성문 기본, 그 다음에 성문 종합으로 이렇게 그 루트를 많이 타고 있는데 성문 종합 영어의 장문 독해를 가지고 수업이 또 진행이 된다. 월급반, 화목반 똑같이 있고요. 토요일 오전반, 오후반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듣기로는 요 탑반이 거의 이제 반이 마감이 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요 지금 굉장히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또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몰려있는 학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 외고전사나 그 다음에 의대자사 반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좀 관심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어휘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글을 읽는 거.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이제 중2 올라가면 실질적으로 이제 입시체제에 딱 들어가는 거잖아요. 1학년 때 정말 다양한 부분을 아이들이 노출을 받았을 거고 또 저희 학원에서 이제 다양한 커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한테 많이 조금 어떤 영어적인 향상을 시키도록 많이 이제 준비를 했었는데 중2 때 올라가서부터는 뭐 내신 그리고 정말로 수능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들을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까지 공부를 했었던 부분들을 잘 적용하고 잘 녹여내면서 또 중2부터 고등학교 고입까지 잘 성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은 준비를 했고요.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 학원 또 행정실에 연락을 주시면 또 상세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